네, 현 시장 장세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힘들 때마다 방송을 좀 찾아주고 계세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먼저 시장 흐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워낙 이제 호황제가 상존이 되어 있고 그 많은 이유들이 결국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에 좀 빌미가 제공이 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동성을 이런 추가적인 부양책 계속 받쳐내는 지원들이 시장의 흐름을 하방을 계속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뭐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1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 고점 수준에 대한 부담을 뚫고 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어렵네요. 네. 근데 근데 부양책, 지원책에 예, 대해서. 결국은 그 부양책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런 효과들은 아직은 좀 더 남아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연준이 어제 회사채 시장, 유통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환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환호를 한 정책을 보면 이미 이게 3, 4월 달에 마련이 됐던 정책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사실 연준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연준이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고, 이 나쁘게 보는 것 때문에 정책을 좀 아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그거는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 보면 두 가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연준이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덜 정책을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데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굉장히 나빠지더라도 연준과 정부에 의해서 뭔가 시장이 지지되는 힘이 계속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연준이 쓰는 전략도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 때문에 또 앞으로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책을 아껴가면서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걸 내놓을 수 있는 힘은 비축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성 장세라고 보통 얘기하는 지금의 현상, 뭐 특히나 뭐 저금리가 특히 중요한 현상일 텐데 저금리를 기반한 어떤 이 돈의 힘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각국 주요국, 특히 이제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양책, 지원책이 계속 하방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대해서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힘은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지수가 열심히 올라올 때 사실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던 게 코로나의 2차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백신에 대한 이슈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과연 어느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 치료제나 백신 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은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죠, 아무도. 그 사실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1차에 비해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과거 사례나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이게 매니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올 가을, 겨울 될 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은 안 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등장을 한다거나 또는 백신이 등장을 하면 2차 재확산도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사실 치료제나 백신이 이렇게 빠르게 개발될 수 있을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소식들은 적어도 시장의 기대로 많이 반영돼 가면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우리가 대내적으로는 대북 이슈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이런 대북에 대한 청와대의 좀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서 시장도 경계감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또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지수는 좀
버텨내주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학습 효과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장이 흔들렸던 게 과거에는 굉장히 자주 나타났었던 일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 있었던 이 정도의 긴장 상태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긴장 상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핵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국지전이 벌어졌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이런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북 리스크 때문에 주식을 팔면 이게 결국은 손해더라. 그래서 아마 오늘도 보면은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버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아마도 추가적으로 어떤 여기서 국지적 도발까지 가는 그런 실제적인 액션들이 있기 전까지 시장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역시도 굉장히 불확실한 데다가 최근의 양상을 보면 북한,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행동에 있어서 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우려하고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이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동성의 힘은 남아있고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기는 하지만 치료제에 조금 더 시장에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여기에 이제 대북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유동성 장세 쪽에서 그럼 어디에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유동성 장세라는 게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는데 특히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처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최저금리 수준입니다. 정책금리도 그렇지만 시장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이런 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를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고정금리 이자부 자산에 투자를 해봤자 돈은 별로 못 벌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부동산에는 당분간 투자를 못하게 만든다는 점. 이렇게 됐을 때 돈이 갈 수 있는 길은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익을 그래도 내는 기업들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동성 장세는 이게 밸류에이션도 계속 높이면서 가는 장세이기도 하고 사실은 언제 어느 순간까지 어느 가격대까지 갈지를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유동성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유동성 장세의 끝은 보통 그거를 만들어냈던 정책 당국이 빌미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냈다가는 다른 부작용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뭐 최근에 정책 당국들의 대응도 보셨겠지만 그런 걸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경제가 점점 정상화되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건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나쁜 형태의 하락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정책 금리를 조금 인상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시장의 충격 이런 것처럼 유동성 장세의 끝은 사실 상당한 정도의 낙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정책의 힘은 좀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시장의 부담은 커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언제일 거냐를 가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시기가 되면 뭐 사실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추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방법이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유동성의 힘이 좀 축소가 될 때 이제 정책 당국에서 이러한 지원을 조금씩 줄여 나갈 때 경기나 경제가 정상화됐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스위치가 됐을 때 이런 낙폭이라든지 변동성을 좀 완화하거나 상쇄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과거의 경험들은 대체로 그러지 못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좀 그 과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저성장세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사실은 정책의 힘으로 그걸 자꾸 끌어올리려고는 하는데 한편에서는 성장이 낮아지려는 힘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가을이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을이 돼서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제 지표 이후 올해 말 내년도의 경제가 2차 대확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연 정말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준이고 그게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만한 기업의 이익으로 이렇게 전이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높아진 상태에서 경제 지표도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거는 이거 역시 저성장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아마 이런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무렵이 아마 정책적으로도 지금과 같은 강도를 계속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반면에 이제 경제는 좀 정상화됐다고 느끼는데 그 앞을 보면은 그렇게 썩 이 회복의 강도가 높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압축해서 움직여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남은 6월장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일단은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에서의 조금 더 어디에 투자 전략을 압축을 해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거를 버티고 그 다음 단계까지 좋을 기업이나 업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사실 이번 상황을 저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이번 가을까지 일시적 회복 이후에 나타나는 저성장 국면에서 전통 제조업이나 전통 서비스 업체들은 별다른 수혜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회복되는 것 때문에 모두 다 뭐 너무 나빴던 데서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좋아 보이지만 그런 쪽으로는 아마 관심이 덜해질 거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디가 돈을 버느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많이들 뭐 최근에 5G 관련해서 조금 뭐 이렇게 소강 상태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또 배터리도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또 언컨택트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도 이것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지만 네. 아마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일 잘 방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사회 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그렇죠. 이제 맞물린 거군요. 대신에 그런 것들을 사셨을 때는 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번 6월장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요거를 마치고 올라가는 단기적인 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조정 장세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으로 몰아가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상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역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성장 섹터 안에서도 5G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중심으로의 관심으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시장에 대한 진단과 도움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진단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